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운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서, 그리고 순이 할매, 난 다음번에 어머님 제사에 참석 못하니까 알아서들 해요. 형님, 작년 제사에도 안 오셨잖아요. 어머님 제사에 매번 빠지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사신 지 3년이나 되는 새 시어머니께 순이 할매라뇨. 옆에서 듣기 안 좋네요. 옳지, 둘째 며느리가 맞는 말 했다. 큰며느리야, 네가 아무리 날 정식 시어머니로 인정 안 한다 해도 호칭이 매번 순이 할매가 뭐냐? 대학까지 나왔다고 맨날 자랑질해대면서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그게 뭐냐? 아, 그럼 현지수님 이렇게 부를까요? 아버님이랑 혼인신고도 안 하고 같이 살기만 하면서 내가 그쪽을 시어머니 대접해주길 바래요? 욕심이 과하시네. 순이 할매 생일이라고 가족들 다 모여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야지 원. 그리고 순이 할매는 아버님 애인인데 옛날에 돌아가신 와이프 제사상 차려준다는데 꼬박꼬박 끼고 싶어요? 가난해서 그런지 자존심도 참 없네 그려.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게 돈 없는 거랑 뭔 상관이라고. 네 남편은 대체 누구 뱃속에서 나왔다니? 비록 젊어서 돌아가셨지만 너희들 시어머니가 계셨기에 이 집안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시어머니 제사에 맨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빠지는 게 큰 며느리로서 잘하는 짓이냐? 이 할매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하나니까. 아, 가난한 우리 아버님 뭘 보고 곁에 끝까지 들러붙어있나 몰라, 거머리처럼. 암튼 동서, 난 그날 애들 운동회 따라갔다가 아마 몸이 많이 피곤할 예정이니까 제사 참석 못해. 그렇게 알아둬. 형님, 그럼 제사 음식이라도 해서 보내시든가 사서라도 보내세요. 매번 저 어머님만 고생해야 하나요? 저도 얼굴 한번 못 뵌 시어머니 제사라고요. 형님은 전업주부시잖아요. 전 회사 다니며 야근하느라 미친 듯이 바쁘다고요. 동서는 결혼해서 7년간 애도 안 생기고 있잖아. 애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 바쁘다고 그래? 그놈의 애는 둘 중 누구 문제로 안 들어서는 건지 난임병원인데 한번 가봤어? 하긴 둘 다 중소기업 커플이니 맞벌이해도 삼성 다니는 울 남편 한 사람 월급에도 못 미치겠지만. 지금 비꼬시는 거예요? 저희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요. 형님네는 큰아들이라고 결혼할 때 아버님이 빚까지 내가면서 집 사주셨잖아요. 저흰 월세집에서 신혼 시작해서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있고요. 시댁에서 더 많이 받은 건 형님네인데 왜 매번 할 도리는 저희가 더 해야 하는 거죠? 둘째 며느리 말이 100번 맞다. 그리고 큰애 너는 같은 여자로서 둘째네 애 안 생기는 걸 그렇게 쉽게 입 밖으로 꺼내니? 대체 공감 능력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다음번에 제사 참석 안 해도 좋으니 돈 봉투라도 보내라 그럼. 막말만 해대는 큰애 부부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다.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 봉투씩이나 보내요? 저희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돈 많이 나가서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는데 쓸 돈은 없어요. 제사는 지내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들 하시라고요. 산 사람이 살아야지. 죽은 사람 아무리 제사 지내준들 쌀 한 툴이 떨어지나. 시댁 형님은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마구 쏟아내며 늘 불평불만만 하느라 저와 새 시어머니 형님 이렇게 여자 셋이 시댁 부엌에 모이면 늘 말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형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말로 공격을 온팡 당하곤 하죠.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암으로 시어머니를 잃으시고 경비원 일을 하며 힘들게 아들 둘을 홀로 키우셨어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쯤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금의 새 시어머니를 만나셨어요. 두 분은 저희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고 계시죠. 새 시어머니는 97년 괌 비행기 추락사고로 남편과 딸 아들을 한꺼번에 모두 잃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고아원 출신이시라 연락이 닿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으시다고 하네요. 저도 어려서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였기에 새 시어머니와 전 모든 면에서 정말 잘 통했어요. 저는 새 시어머니를 진짜 시어머니, 아니 마치 친엄마처럼 여기며 잘 지내고 있어요. 이 글에서도 앞으로 그냥 시어머니라고 표현할게요. 전 미혼모의 자식이었다고 해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 한겨울 편지와 함께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고 하네요. 밤새 죽지 않은 게 용할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있던 날이었는데 어떻게 그 겨울에 갓난아기를 땅바닥에 놓고 가버릴 수 있는지 제 친부모도 참 독하네요. 하여튼 고아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어요. 성인이 되어 고아원에서 나가야 했고 대학 등록금이 무서워 고졸로 중소기업 경리 자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성장 과정에서 나름 똘똘했던 절 좋게 봐주신 고아원 원장님께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첫 일자리였던 자그마한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지방 사립대이긴 하지만 4년제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남편이 너무 멋지고 능력있게 보였어요. 같이 밥 먹으며 대화해보니 혼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도 참 예뻐 보였죠. 남편 중학생 때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남편의 그리움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전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도 잘 몰랐고 그저 부모에 대한 큰 원망만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아이를 낳아보니 아기에겐 엄마라는 존재가 세상의 전부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며 착하고 고운 남편의 마음에 푹 빠졌고 눈 떠보니 전 어느새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더라고요. 남편의 고역스러운 형네 부부에 대한 얘기는 거의 듣지 못한 채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만 뵙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 부부는 저희 신혼집으로 반전세를 얻어준 게 질투나서 상견례에도 안 나왔다네요. 어이없는 게 시아버지가 형님 부부는 결혼할 때 24평 아파트까지 마련해줬거든요. 시아버지가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죠. 그런데 저희 9천에 70만 원짜리 토론 반전세 보증금을 시아버지가 좀 보태준 게 그리도 질투났나 봐요. 형님 부부는 현재 외벌이에요. 아주버님이 삼성 다녀서 월급이 꽤 되거든요. 전문대 나오고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던 형님은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네요. 다행히 아주버님, 형님과는 다르게 시아버지는 성품이 아주 좋으세요. 경비 일을 하시는데 서울 빈민가 출신이시라 아직도 판자촌 보면 옛날 생각난다며 쉬는 날이면 그쪽으로 봉사활동을 다니시죠. 쌈짓돈을 모아놨다가 판자촌 어르신들께 연탄이나 라면 등을 사다 나르십니다. 몇 년 전엔 아예 판자촌 봉사단체를 본인이 직접 모집하셔서 봉사일을 시작하셨죠. 그 단체에서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 마음이 맞으셨는지 3년간 함께 살고 계시고요.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따뜻한 말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우리도 늙으면 저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다짐했어요. 이상적인 부부 같아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3년 전 두 분이 살림을 합친다고 선언하셨을 때도 형님 부부는 온갖 막말을 일삼으며 찬물을 끼얹었어요. 평소에도 시아버지가 돈 없다며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으니 말 다 했죠.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시아버지가 사줬다는 걸 잊었는지 맨날 돈 없는 양반이라며 돈돈거립니다. 삼성 다니는 큰아들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던 시아버지도 이젠 찬바람 쌩쌩 부는 이기주의자들인 큰아들 부부를 달가워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둘째인 저희 부부를 예뻐하시고 많이 의지하시네요. 저도 부모님 없이 자란 터라 따스한 마음으로 저희 부부를 아껴주는 시아버지가 친아버지처럼 마냥 좋기만 했어요. 평생을 쎄빠지게 일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처지는 시아버지 어깨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 시아버지 옆에 3년 전부터 밝은 미소의 시어머니가 늘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고마웠어요. 우리 부부는 두 분의 만남을 누구보다 응원해드렸죠. 어머님 하며 극진히 시어머니를 대우해드리니 시어머니도 저를 참 예뻐해주셨어요. 가난해도 모든 게 만족스러웠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물론 제가 25살에 결혼해서 아직 늦은 나이는 아니니 크게 조급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주변에서 난리들이었죠. 특히 형님의 비수 같은 말이 심장을 찌르곤 했어요. 동서 자궁이 문제인 거야? 아님 도련님 정자 운동성이 문제인 거야? 난임병원 가서 검사는 해봤어? 어머,
형님이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져 물으세요. 그런 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세요. 뭘 또 전화까지 해서 무슨 막말을 풀어부으시려고요. 내가 언제 막말을 했다 그래.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대학도 못 나오고 고졸교육만 받아서 쌍스러운 말만 귀에 들어오나 보지? 이것 보세요. 늘 형님은 이렇게 안 좋은 말만 쏟아내시잖아요. 입에서 막말이 나오려고 해도 머리 필터에서 한번 걸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누구 머리로 누네? 애미애비도 없고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손이 형님이 걱정해주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따지긴 뭘 그리 따져. 부모한테 버려지고 고아원에서 어렵게 자라서 대학 갈 형편 안 된 게 어디 내 탓이에요? 형님은 얼마나 온실 속에 화초를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서울 4년제라도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방 전문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조건에 왜 전문대밖에 못 갔나요? 벌이가 안 좋았나? 뭐야? 야! 너 동서라고 지금껏 조언해주고 걱정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 조언 반사네요. 조언한답시고 나한테 막말로 상처 준 것만 헤아려도 1톤 트럭이라고요. 다 집어치우고 이번 명절에 음식 어떻게 할 건지 정하기나 해요. 뭘 어떻게 해? 난 아이가 둘이나 있는 애기 엄마고 동서는 프리한 자유인 아니야? 그럼 누가 더 시간 내서 음식을 장만해야겠어. 딱 답이 나오지? 전 직장 다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험관 시술하느라 전처럼 명절 일 많이는 못해요. 형님은 또 저랑 어머님께 다 떠넘기고 와서 음식 먹기만 하실 작정이에요? 그럴 거면 돈이라도 두둑히 내시던가요. 맨날 아주버님 억대 연봉이라고 자랑하시잖아요. 그게 뭘 자랑이야. 가족들한테 사실을 얘기하는 것 뿐인데 억대 연봉이라도 우리는 애들 교육비에 월 50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돈 없어. 그리고 나 필라테스에 수영에 골프 연습장까지 다니느라 바쁘니까 명절 준비는 동서가 해. 한 5만 원 던져줄게. 그럼 됐지? 순이 할매랑 둘이 잘해봐. 시어머니한테 순이 할매가 뭐예요? 교양 없이. 다 같이 있을 때 옆에서 들을 때마다 제 얼굴이 다 빨개져요. 어머님이 혼인신고는 안 하셨어도 아버님과 사실혼 관계로 3년이나 사셨으면 시어머니 대접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식으로 시어머니 대접 받고 싶으면 지갑을 오픈하고 자식들에게 좀 베풀든가. 아버님이랑 똑같이 돈 없는 늙은이 같던데 대우만 시어머니로 해달라는 건가? 당체랑 그 할매 맘에 안 들어. 시어머니 대우는 동서 혼자 하든가. 진짜 너무하시네요, 형님. 매번 그렇게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시려 하나요? 시집 올 때 집을 낼름 받았으면 끄값이라도 하셔야죠. 심지어 아버님이 그 집 형님이랑 아주머님 공동명의로 해주셨다면서요. 아버님이 삼성에 다니는 큰아들이라고 결혼 초반에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사람이 그러면 못 써요. 아니 동서, 어디 손이 형님을 가르치려 들어. 그렇게 심보가 고약스러우니 애가 안 생기지. 아기 천사가 왔다가 도망가겠어? 뭐라고요? 아니 형님, 왜 애기 얘기를 여기에 갖다 붙여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명절에도 형님은 갖은 핑계를 대며 일 못한다고 빠져나갔네요. 전 분한 마음을 꾹 참고 회사 일을 마치고 난임병원으로 급히 달려가서 시험관 시술을 했죠. 제발 이번엔 성공해라. 절실한 마음으로 시술을 받고 집에 와서 침대에 살포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점점 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얼른 옆에서 자던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배가 이상해. 너무 아프면서 배가 볼록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얼른 병원에 가보자. 119에 연락할게.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해보니 복수가 차오르는 거였어요. 이번 시험관 시술도 실패였죠. 남편은 제 건강과 기분을 첫 번째로 걱정해 주었어요. 시험관 시술이 실패할 때마다 엄청나게 실망하며 우울해하던 걸 알았을 테니까요. 자기야, 난 평생 자기만 있으면 돼. 아기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 오히려 아기 있으면 애한테만 집중하게 돼서 부부 사이가 멀어진다더라. 난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 낳고 싶지 않아. 조만간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해서 키워보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뭔 소리야. 강아지도 3명인데 신중히 입양해야지. 그리고 난 아직 32살밖에 안 됐으니 난임 치료에 더 박차를 가해서 아기 꼭 낳을 거야. 자기 정자에도 문제 없다니까 곧 아기 다시 생길 거야.
시험관 시술도 계속 할 거고. 자기 몸이 너무 축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럼 내 월급이 많진 않지만 우리가 사치 부리는 가정은 아니니 시술하는 동안 자기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쉬도록 하자. 우리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금액도 없이 빠듯한데 애 없을 때 바짝 벌어야지 무슨 소리야. 최대한 회사 다니면서 시술해볼 테니 내 걱정은 하지 마. 에휴, 미안해 자기야. 내가 한 500이라도 벌어오면 형수처럼 자기도 전업주부하며 푹 쉬게 할 수 있는데 나랑 같은 회사 다니면서 뭘 미안해. 나도 능력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 합심해서 얼른 돈 모아서 전셋집으로라도 가야지. 언제까지 월세살이 할 거야. 여튼 이번 명절에 자기 시댁에 못 간다고 얘기해 놓을게. 형수한테도 전화해 볼게. 아이고 여보, 자기가 형수랑 말이 통할 것 같아? 같은 여자끼리도 말 안 통하는 사람인데 차라리 아주버님한테 전화해서 말해보든가 해. 그래 알았어.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던가요? 아주버님과 남편의 통화를 옆에서 들으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뭐? 이번 명절에 재수씨 아예 못 온다고? 음식 준비도 못 한다고? 그럼 그 순이 할매랑 우리 와이프 둘이서 그 많은 음식을 다 하란 말이냐? 너 미쳐 돌았냐? 어디서 꾀병난 네 와이프 말만 듣고 형한테 전화를 해. 내가 그 말을 네 형수한테 그대로 전달하란 말이냐? 형, 꾀병이라니. 내가 지금 형한테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와이프가 시험관 시술 후에 복수가 차서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 갔다 왔다니까. 지금껏 형수는 맨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시댁 일 안 한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손윗 형수라고 내가 아무 말 안 했더니 동생 부부를 우습게 봐? 야, 니네 부부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알랑방구를 꼈으면 요즘에 아버지랑 순이 할매가 니네 편만 들고 예뻐하더라? 우리는 어차피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으니 이번 명절에는 아예 안 갈란다. 내 와이프만 고생시킬 순 없지. 그리고 넌 애 하나 못 갖고 7년을 고생하냐? 에라이 머저리 같으니. 뭐? 형 지금 나한테 머저리라고 했어? 아씨, 형수막 막말꾼인 줄 알았더니 형도 장난 아니구만. 하긴 어렸을 때부터 본인만 알고 엄청 이기적이었으니 말 다 했지 뭐. 더럽고 치사해서 말 안 섞을란다. 끊어라 끊어. 어쩜 부부가 그리 똑같은지 옆에서 전화통화를 듣는 내내 경이롭더군요. 어쩔 수 없이 이번 명절에도 저와 시어머니만 명절절 주말부터 쎄빠지게 고생해서 음식을 장만했어요. 명절 당일에 미리 마련해온 전을 뒤집고 있는데 형님 부부가 시조카드를 데리고 빼꼼히 얼굴을 비치더군요. 시아버지가 전화해서 명절 당일에 얼굴이라도 비치라고 해서 온 거였어요.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던 형님은 그마저도 애들 학습지 봐줘야 한다며 애들이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뺀질뺀질 맨날 너무 얄미웠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형님 부부를 무척이나 미워했죠. 그래도 가족이라고 명절 당일에 모여 대화를 나눴어요. 시아버지가 봉사활동을 함께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자 형님 부부는 또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애 부부도 애들 데리고 연말에 판자촌 봉사활동 함께 가보자. 애들 교육에도 좋을 거다. 아버지, 그렇게 더러운 곳에 귀한 우리 애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추운데 거기 백날 가봐야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아버지 경비해서 얼마 번다고 거기에 라면이며 쌀이며 퍼주냐고요 대체? 내가 판자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쪽만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게을러서 그런 곳에 사는 줄 아냐?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런 거다. 그런 사람들이 재기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능력 없고 게을러서 늙어 죽도록 가난하게 사는 거지. 뭐가 불쌍하다고 맨날 퍼줘요. 아버지랑 순이 할매랑 아주 쌍으로 퍼주는 게 눈꼴시라서 못 봐주겠다고요. 돈이나 많은 양반들이면 모르겠는데 경비일해봐야 돈 얼마 번다고요. 너 아직도 내 안 사람한테 순이 할매라고 부르냐? 이런 싸가지 없는 것. 이 사람이 너희들한테 부담 안 주고 싶다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여지껏 돈 없는 내 옆에 같이 살아주고 있는 것도 고마운데 뭐? 순이 할매라고? 고얀 것. 큰아들이라고 막내보다 더 정성 들여 키운 내가 바보지. 재혼을 할 거면 좀 돈 많은 할매를 만나든가. 아버지는 꼭 형편도 어려운 할매를 만나서 아직도 이 좁은 빌라를 벗어나질 못하세요.
여자를 만나고 싶으시거든. 제가 나중에 돈 많은 할매나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 큰애야,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네 아버지랑 함께 살면서 친엄마 같은 마음으로 너한테 정성을 들였는데 내 성의는 다 무시하는 거냐? 내가 너희 집에 퍼나른 반찬이며 고추장 된장이며 그 정성들 싸그리 다 무시하는 거냐고? 그까짓 고추장 된장 다시 다 가져가세요. 어차피 맛도 더럽게 없어서 한쪽 구석에 곰팡이 펴서 버릴 거니까. 아이, 이놈의 집구석은 돈도 없이 맨날 꾸리꾸리하니 재수가 없다니까. 여보, 가방 챙겨. 애들하고 그만 집에 가자고. 그래 이놈들아. 손주들 데리고 다 가버려라. 애비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구이한 것들. 명절 모임에서 형님 부부는 그런 식으로 안 좋게 퇴장했네요. 제가 시집와서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부부가 쌍으로 쌈딱같이 싸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조용히 넘어가는 명절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저희 부부에게 주셨어요. 둘째 며느리 너도 나처럼 고아원 출신이라 부모는커녕 핏줄이 하나도 없으니 명절 되면 친정 가는 여자들이 부러울 거다. 나는 네 맘 다 알아. 날 친정엄마로 여기고 편히 왔다 갔으면 좋겠는데 첫째네가 또 깽판을 부리고 갔구나. 음식이라도 많이 싸줄 테니 집에 가서 푹 쉬면서 편하게 먹으려무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 어머님께서 위로 좀 잘해드리세요. 형님네 부부는 늘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가네요. 저도 어머님을 친정엄마처럼 여기고 있어요. 항상 딸처럼 예쁘게 여겨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요즘 시험관 시술하고 있다며? 그게 여자 몸이 많이 상하는 거라던데 내가 보약 한 제 지어서 보내줄게. 시험관이랑 병행해서 먹어도 문제없는 순한 걸로다가. 그거 먹고 기운 차려서 꼭 임신 성공해서 애기 낳으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해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에휴,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나니 비행기 사고로 저 세상 간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는구나. 어려서 저 세상 갔지만 우리 딸도 너처럼 참 고왔는데. 어머님,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자식 먼저 떠나보낸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앞으로 제가 친딸처럼 어머님께 잘할게요. 옛날 생각하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내 마음이 좀 낫구나. 정말 고맙다 둘째야. 너 애기 낳으면 내가 시애매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아주 통 크게 말이야. 그동안 너희 시아버지와 3년간 사실혼으로 살면서 내가 다 계획하는 게 있다. 나만 믿고 아기 생기는 대로 낳고 몸 생각해서 직장도 그만두도록 해. 아니에요 어머님. 일단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게 목표라서 할 수 있는 데까진 직장 다니면서 난임 치료도 병행해 보려고요. 나도 고아원 출신이라 진짜 독립심이 강했는데 너도 그렇구나. 내가 둘째 너만 보면 마음이 짠해. 내가 계획했던 걸 조만간 실행해서 너 편하게 살게 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렴. 그땐 시어머니의 계획이란 게 대체 어떤 건지 알 수 없었기에 마음속에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하긴 3년간 시아버지와 같이 사시면서 이 집안 가족들의 이면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여튼 절 좋게 봐주시고 아껴주셔서 늘 든든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전부 모이라고 총 집합시키는 일은 매우 드물었지만 시아버지 생신만큼은 항상 다 불렀어요. 형님 부부는 늘 그렇듯 똥 씹은 표정을 하고 빈손으로 시댁에 도착했죠. 아니, 형이랑 형수는 아버지 생신에 케이크 한 조각을 안 사와요? 그렇다고 현금 봉투를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야, 우리 와이프는 건드리지 마. 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도착하자마자 시비냐? 매년 하도 똑같아서 신기해서 하는 말이야. 삼성 다녀서 연봉도 센 사람이 돈 10만 원이라도 아버지 생신 때 드리는 게 그리 힘들어? 집 앞 과일 가게에서 3만 원짜리 과일 한 상자라도 사오든가. 사회생활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예의를 몰라서요 원. 제가 하고 싶단 말이지만 시댁에 불러일으킬까봐 꼭 참고 하지 않던 말을 남편이 대신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남편이 사이다 발언을 할 때도 다 있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더라고요. 남편의 센 발언에 생일 당사자인 시아버지가 중재하고 나섰죠. 둘째야, 됐다. 내 생일날 선물 바라고 너희들 부르는 거 아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고 서로 안부라도 묻자는 거야. 안사람이 미역국 맛나게 끓였으니 그거 먹고 각자 집 가면 되지. 안 그래요, 여보? 그래, 다들 식탁에 앉자. 첫째네는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간다고? 네, 그렇게 됐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가요. 어디로 가는데? 제가 말해도 돈 없는 순이 할매가 아실란가 모르겠네. 해외여행이나 가보셨으려나? 괌이요, 괌. 뭐? 괌? 아, 그렇구나. 거봐요. 순이 할매 모르시죠? 괌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비행기 한 번이라도 타보셨나요? 형님, 어머님 97년 괌 비행기 추락사고 때 남편과 아이들 잃은 거 모르셨어요? 어머, 그래? 그래도 그 옛날에 비행기 탈 돈은 있었나 보네? 너 지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그리도 돈 없는 할매로 보이더냐? 니네 첫째네 맨날 나를 그렇게 무시하다간 나중에 큰 코 다치게 될 거다. 큰 코요? 우릴 큰 코 다치게 할 재력이라도 있나? 크게 코웃음이 나네요. 형님, 말씀 좀 조심하세요. 괌 얘기 더 이상 꺼내지 마시고요. 내 입으로 내가 말하겠다는데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친정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하겠다는데. 아, 하긴 그쪽은 효도할 친정도 없는 천에 구하지. 읍스, 말 실수했네. 너 정말 안 되겠구나. 고아 출신이 어디가 어떻다는 거냐. 나도 고아원에서 자라서 독립적으로 잘 자랐고 둘째 며느리도 애가 얼마나 바르게 잘 성장했니. 맨날 도운동거리며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비꼬고 비난하는 첫째 너보다 100배 낫다. 고아라고 무시하는 거 앞으로 그만둬라. 순이 할매 하나도 안 무서우니 어줍잖은 조언이나 그만하세요. 누가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정말. 기분 나빠서 내가 여보 어서 밥이나 먹고 일어나자고요. 우리 말고 딴 사람들이 아버님 생신 축하해드리는데 우리까지 나설 필요 있나요 뭐? 그래 그러자고. 내 와이프를 조리돌림 하는데 기가 차서 진짜. 형님과의 껄끄러운 관계는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지 형님 부부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참 불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나 지금 여의도 성면병원으로 운정해서 가는 중이야. 아버지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셨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다리뼈가 으스러졌다네.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께 전화 왔어. 어머님도 많이 당황하신 모양이냐. 형님네 부부한테 자기가 연락 좀 해줘. 뭐라고요? 어머머 어떡해. 웬 교통사고야.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나마 생명에 지장 없으시다니 10년 감수했네요. 알겠어요. 얼른 가봐요. 형님한테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해 볼 테니. 저는 놀란 가슴에 터져나오는 눈물을 대충 추스르고 바로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지금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계시다네요. 다행히 의식도 있으시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리뼈가 다 으스러졌대요. 아버님 어떡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어머님도 엄청 놀라신 모양이에요. 뭐? 조용히 좀 말해. 귀청 떨어지겠네 아주. 교양 없이 정말. 나 지금 모처럼 고급 스파에 왔는데 웬 교통사고야. 이거 타임이 정해져 있어서 3시간은 채워야 해. 좀 비싼 스파가 아니거든. 연예인도 많이 오고 말이야. 뭐라고요? 형님, 지금 아버님께서 교통사고 났다는데 스파가 웬 말이에요. 아이들도 다 커서 밥 알아서 다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얼른 아주버님께도 연락하셔서 같이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쪽 부부가 가고 순이 할매까지 있는데 굳이 우리까지 가야 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간병도 안 된다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생명에 지장도 없다며. 면죽을 쥔 양반이네. 보통 70대 돼서 교통사고 나면 다들 크게 다치시던데 아버님 굿럭이네 아주. 굿럭? 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이 아줌마야. 아버님이 빚까지 내서 당신네들 집까지 사줬으면 적어도 교통사고 나셨다는데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두 부부가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뭐? 사이코패스? 나 이거 힐링하러 스파 왔다가 웬 봉변이야? 여기 다들 고급 사모님들만 있는 곳이라 큰 소리를 통화 못해서 다행인 줄 알아, 이 옆판네야.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아주 머리채라도 잡을 줄 알라고. 암튼 병원은 당신들이나 가보든지 해. 바쁜 우리까지 오라가라 하지 말고. 형님과의 통화 때문에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인지 아랫배가 땡기면서 하혈을 좀 하더라고요. 시험관 시술을 잠시 중단한 지도 꽤 되었기 때문에 임신일 거라고 예상은 안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고 희미하게 두 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임신 테스트기가 맞나? 하고 다른 테스트기를 뜯어서 재차해보았어요. 이번엔 확실한 두 줄이 나오더군요. 어머나, 내가 임신을 했다고? 결혼 7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기쁨보다는 덜컥 두려움이 앞섰어요. 아기가 중간에 유산이라도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일어서 있으면 혹시 아기가 자궁에 붙어있다가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중력받으면 아기가 떨어지기라도 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재빨리 침대에 가서 똑바로 누운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임신 테스트기 두 줄 나오는데 어쩌지? 일단 침대에 바로 누웠어. 아기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겠네. 뭐? 정말? 자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여기 응급실엔 나랑 어머님 있을 테니까 오지 말고. 내일 산부인과 문 열면 가서 정확히 확인해보자. 자기 수고 많았어. 축하해.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병원 문 열자마자 확인해본 결과 임신 9주였어요. 그동안 정신이 얼마나 없었으면 생리 안 하고 지나간 것도 모르고 있었죠. 아기 심장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내 뱃속에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니. 7년 만에 찾아온 생명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기쁘고 흥분된 마음을 추스르고 현실로 돌아와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가 매우 걱정됐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된 간병인이었던 시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려 갑작스레 병원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와야 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코로나 음성이어서 계속 병실에 있을 수 있었고 급한 대로 남편이 휴가 내고 간병을 했지만 중소기업이라 간병 휴가는 인정이 잘 안 되었어요. 저도 임신한 몸으로 회사를 막달까지는 다니고 싶어서 전업주부인 형님에게 SOS를 쳤죠. 형님, 남편이나 저나 회사를 다녀야 하니 형님께서 아버님 간병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나보고 그 좁은 침대에서 자면서 아버지 화장실 용무까지 받으리라고? 택도 없는 소리. 그게 왜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가족이잖아요. 시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있으면서 이 정도도 못해요? 이까지 꼬진 집 하나 받았는데 그렇게나 큰 도리를 해야 하나? 아, 시아버지 몸도 다 닦아드려야 할 거 아냐. 난 못해. 동서 임신했다며? 쥐꼬리만큼 버는 중소기업 이참에 때려치우고 시아버지 간병에 나서는 건 어때? 저희는 집도 없고 반전세로 살면서 월세 내야 하는데 그 돈은 다 누가 벌어다 주나요? 태어날 아기 위해서 막달까진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형님은 뭐 평생 안 늙고 사고도 안 나고 고상하게 살다 가실 것 같아요? 늙고 병들고 때론 사고도 날 수 있고 다 똑같지 뭘 그래요? 동서, 지금 악담하는 거야? 요즘 아버님이 동선의 부부 아주 예뻐하시던데 예쁨 받는 사람들이 할 도리 다 하라고. 난 몰라. 간병인 쓰던가 해. 그럼 간병인 쓸 돈이라도 반반 부담하자고요. 반반?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네. 난 돈도 못 내. 알아서들 해. 저는 서러운 마음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격리 중인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2주간 간병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시며 결국 간병인을 썼네요. 3개월 후 시아버지는 퇴원을 하시게 되었고 퇴원날 시어머니는 뭔가 큰 결심을 하신 듯 식구들을 다 병원으로 부르셨어요. 저희 부부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병원비에 놀라서 형님네한테 반반 부담하자고 제안했죠. 형수, 병원비가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는데 우리가 아기용품도 살 게 많고 조리원도 예약해야 해서 돈 들어갈 때가 많네요. 반반씩 부담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 도련님, 우리 그럴 돈 없어요. 전에도 간병비 부담하라고 연락하더니 우리 피 뽑아먹을 작정이에요? 병원비 부담 못해요.
아니 저희 부부만 자식인가요? 그래요 형님. 무슨 일만 터지면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아버님 입원해 계실 때 병원에 한 번이라도 얼굴 비쳤어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거지. 그렇게 백날 첫날 돈 없다면서 아기용품은 다 새 걸로 사게? 그리고 병원비는 카드 할부로 계산하면 되잖아. 아, 여보. 애한테 안 좋으니 괜히 화내지 말고 우리 말도 안 통하는 저 집 식구들이랑은 이제 상종도 하지 맙시다. 계산은 내 카드 11개월 할부로 할게. 야근 많이 해서 카드값 다 갚을 테니 걱정 말고. 자기야. 나 샤넬백 사려고 돈 모아둔 거 다 날릴 뻔했네. 도련님이 이제 우리랑 영 끊자네. 차라리 잘 됐지 뭐. 이렇게 거지 같은 집안이랑 더 이상 엮여서 우리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 얼른 쇼핑이나 갑시다. 스트레스 풀게. 첫째, 니네 지금 한 말 후회 안 하지? 이 집안이랑 영 끊겠다고 한 거? 아주 잘 생각했다. 내가 첫째네 하는 짓이 괘씸하고 내 재산 조금이라도 뺏기기 싫어서 여태껏 니네 시아버지랑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는데 입원해 계실 동안 대화 나누며 내 재산이며 다 오픈했다. 순이 할매, 할매한테 재산이란 게 있기나 해요? 이 집안과 영 끊으면 당신과 더 영원히 빠빠이지 뭐. 무서울 게 뭐가 있담? 김비서, 잠깐 이리 와봐요. 내 재산 목록 한눈에 보이게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하라고 했죠? 김비서? 시어머니가 김비서라고 부르자 저 멀리 떨어져 있던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황급히 뛰어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가족들은 일제히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열심히 들여다보았죠. 시어머니 이름인 현지수님의 재산 목록표였죠. 나인땡 한남 100평, 에테땡땡 청담 74평 분양권, 타워 땡리스 90평, 롯데 땡땡리엘 90평, 그 외 서울시내 대학가 원룸 30채, 용인 땅 1000평, 판교에 건물 한 채. 이럴 수가 믿을 수 없었죠. 저희 부부와 특히 형님 부부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다 순이 할매, 아니 어머님 재산 목록이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제야 어머님이라고 부르냐? 넌 참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내가 그리도 가난한 할매처럼 보이더냐? 원래 내가 명품 로고 보이는 옷을 싫어하긴 한다만 그렇게 추리하게 입진 않았는데. 믿기 힘들다면 이 부동산들의 등기부 등본이나 한번 봐라. 김비서가 다 들고 왔단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다 시어머니 현지순 당동명이었어요. 근저당이나 대출 하나 없이 깔끔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비싼 집들을 다 월세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전세 보증금 따윈 필요 없는 찐 부자였죠. 첫째네는 둘 다 이 집안과 인연 끊겠다고 했지? 그럼 뭐 볼 것도 없고. 너희 시아버지와 상의한 결과 혼인신고 없이 둘째네한테 이 부동산들 다 증여하기로 했다. 증여세는 이 중에 한 두세 채 팔고 월세 받은 걸로 몇 년간 분할 납부하면 될 거다. 월세가 한 달에 거의 10억은 나오니까 뭐. 너희 시아버지랑 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공기 좋은 시골에 집 한 채 지어 살 생각이야. 현금만 한 100억은 넘게 있으니 평생 다 쓰지도 못하고 죽겠지 뭐. 유언장에 남은 돈은 둘째네한테 또 증여하고 갈 테니 앞으로 예쁜 아기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려무나. 지금껏 고생 많았다. 어머님, 큰며느리인 저를 잊으신 건 아니죠? 아버님이 큰아들인 저희 남편을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제발 저희 이대로 내치지 말아주세요. 불쌍한 저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요.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버릇없게 됐던 거 다 사죄드릴게요. 저희도 한 10억만 증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께 10억은 껌값이잖아요. 10억짜리 껌도 있다냐? 첫째 니네 때문에 내가 재산 숨기고 조용히 3년을 살아왔던 거다. 니네 시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돈만 보고 내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남자들도 많았기에 숨긴 것도 있고. 돈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돈 벌기 위해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지만 이젠 돈 냄새도 싫다. 내가 혹시라도 혼인신고하면 첫째 니네한테 1원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 아주 악랄하기 짱이 없는 니네한테 적선을 하느니 내 돈을 바다에 상어밥으로 내던지는 게 낫지. 니네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연 끊고 더는 보지 말자꾸나. 내가 경호원을 써서라도 내 곁에 못 오게 할 테니 얼른 꺼지거라.
어머님, 그동안 불효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한테 딱 10억이라도 적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김비서, 경호원들 불러서 첫째 부부 좀 내 곁에 못 오게 해. 병원에서 무슨 심파 찍는 것도 아니고 웬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 부르스야. 아, 딱 싫어. 둘째네야, 아버지 모시고 얼른 집에 가자꾸나. 나머지 얘기는 집에 가서 들려줄게. 못다한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구나.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소유의 하얀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도착하니 변호사분이 이미 와 계셨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증여 작업이 진행되었죠. 증여세를 내고 나서도 몇백어치의 부동산이 저희 부부의 공동 소유로 되었네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옛날에 신문에 날 정도로 고아 출신으로 엄청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었어요. 워낙 소박하신 분이라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시어머니께 받은 집들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들어가 아기방 꾸미고 가사 도우미 쓰면서 여유롭게 출산 준비하라시는데 대체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할지 선택을 못하겠네요. 남편과 함께 기존에서 살던 월세집에서 서로 멍 때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형님 부부로부터 오는 연락은 철저히 차단하고 만나지도 말라고 경호원까지 붙여주셔서 그 외의 소식은 잘 모르겠네요. 뭐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니 잘 먹고 잘 살겠죠. 전 앞으로 태어날 아기만 신경 쓰며 행복한 생각만 할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마음보를 곱게 쓰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보 좋으신 여러분들도 다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